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가공 분야 강의를 진행하게 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박종신입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박종신 강사를 소개합니다. 농산물 가공품도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야 제맛이요.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소규모 가공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하였고, 농산물 가공에 대해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산물 가공 분야의 강의 순서는 식품 소비 트렌드 및 농산물 가공의 필요성, 또 농업인이 알아야 할 농산물 가공 기술, 농산물 가공 사업화 진행 절차, 농산물 종합 가공 센터를 활용한 창업,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례 순입니다. 어떠한 농산물 가공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농식품 소비 트렌드는 인구의 사회적 현황이 어떤지를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고령 인구의 1인 세대 증가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1인 세대의 증가 등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 인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올 20년에는 30.1%, 23년에는 31.3%로 증가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령 친화형 식품과 HMR 식품, 즉 가정 간편식의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1차 농산물을 구매하여 집에서 요리를 직접 하는 비율은 점점 줄고, 구매와 동시에 섭취가 가능한 식품, 또 구매 후 단순 가열만 해서 섭취하는 식품, 또 구매 후 간편 조리 후 섭취가 가능한 식품,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나누어진 식품, 그러니까 즉석식품인 간편하고 편리한 준비가 다 된 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간편식, 외식 산업의 발전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이 산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농업인이 제조 가능한 공정이 그래도 좀 단순한 분말류, 착즙류, 건조류, 예를 들어서 빵 속에 들어가는 팥소와 같은 중간재를 생산하여 직접 또는 대기업 시장에 납품이 가능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는 거죠.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는 전략으로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첨가물이 없거나 최소화한 건강 지향의 제품으로 공략한다든지, 당 첨가를 낮추거나 칼로리가 거의 없는 대체 제품을 사용한다든지, 원료의 가능성을 살린다든지, 또 소포장 간편 사용이 가능한 작고 단순하고 또 빠르게 섭취 가능한 식품이면 더 좋고, 여러 고객층이 아닌 타겟 소비자층을 공략한다든지, 구매력이 있는 여성 고객에게 주목하고 저장성이 높은 식품에 주목하고, 또 발효 등의 가공 기술을 접목한 가공품을, 또 다 완성된 제품의 포장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그립으로 예를 들면 쌀 10kg을 떡으로 가공하면 56.5%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고, 또 이것을 다시 전통 술로 상품화하면 61%의 부가가치를, 또 쌀에서 술은 108%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밤 40kg을 밤 전분, 밤 묵으로 상품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재반 경비의 소요와 가장 중요한 판로처 확보가 따르겠지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2차 농산물 가공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농산물 가공 식품은 6차 융복합 산업을 진행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부산물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향상을 꾀할 수도 있는 거죠. 농산물 가공, 다른 말로 식품 가공의 정의는
저장성을 부여하면서 영양가, 기호도, 편의성, 수송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하며 식품 공전에서의 식품 가공은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거나 식품의 형태를 변형시킨 것, 또 이 변형시킨 것을 혼합해서 가공 포장한 것으로 정의하고도 있는데요. 이러한 농산물 가공 기술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가공 기술이 있고 또 물리적인 방법은 그 성분은 변화시키지 않고 기계적인 처리를 한 것으로 백미, 전분, 식용유, 잼 등이 있고 또 화학적인 방법은 가수분해, 효소 처리, 중화 등의 처리를 한 것으로 엿, 치즈, 간장, 두부 등의 예를 들 수 있고 또 생물학적인 방법은 그 유익한 곰팡이, 효모, 세균에 의한 발효 등의 처리를 통해 만들어진 빵, 술, 식초, 장류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물리적 가공 기술을 좀 더 설명드리면 식품 구조의 재배열이나 크기를 작게 한 것으로 정선, 분쇄, 혼합의 그 방법이 있겠고요. 또 성분을 고나 액으로 만드는 과정인 여과, 압착, 침전의 방법이 있으며 수분 관리 공정을 통해서 건조, 또 조리는 농축, 성분을 우려내는 추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공 절차를 통해 가열, 살균, 냉장 또는 냉동, 성형 등의 최종 절차를 거쳐 포장을 하면 제품화가 되는 거죠. 미생물학적인 가공 기술은 식품 성분의 유익한 곰팡이, 효모, 세균에 의한 발효 등의 처리로 반응의 특이성을 활용해서 김치, 청국장, 술과 같은 발효식품 등을 제품화하는 방법입니다. 농업인들은 고가의 가공 설비보다는 소규모로 노동력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가공 기계를 선호하고 또 현장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공기방울로 구석구석 세척해주는 버블 세척기, 또 농산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껍질을 벗겨주는 탈피기, 또 계획된 그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는 절단기, 착즙을 위한 파쇄기, 압착기가 있고요. 또 사진상의 분쇄기는 소규모 가공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핀밀, 롤밀인데요. 밀이라는 뜻은 분쇄기를 뜻하는데 핀밀은 미숫가루 등과 같은 분말류를 가공하는 데 사용하고 또 롤밀은 떡방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습식 쌀가루, 고춧가루 등을 분쇄합니다. 농축기는 잼, 조청류를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대부분 고온에서의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진공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온 진공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추출기는 잘 알고 있는 그 레트로트 파우치나 일반 파우치용으로 양파즙, 호박즙, 대추즙 등 액상 차류를 가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액상 차류를 포장하는 액상 포장기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동으로 그 비닐 포장지를 접합하는 밴드 실러인데 가공 사업장 안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죠. 이와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가공품을 생산할지가 결정되면 공정 단계별로 가공 장비의 리스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과 압착, 살균 공정 처리로 상품화한 사례인데요. 아로니아 조청입니다. 그 아로니아를 선별 세척한 후 또 쌀은 침지해서 이 두 재료를 혼합하고 당화 과정을 거친 후 농축, 충전, 포장하는 공정이 되겠고요. 생강즙은 생강을 선별 세척한 후에 파쇄, 압착, 살균, 포장의 단계를 거쳐 상품화가 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공 기술을 접목한 생산 공정을 거쳐 법적 사항을 준수한 식품 유형에 맞게 제품이 되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팔로 차 없는 상품은 만들면서부터 재고로 쌓일 것이고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계획성 있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안심 먹거리 가공품은 위의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측면인 해썹 인증과 큰 연관성이 있어 내가 생산하는 가공품이 해썹 인증 의무품인지 사전 파악을 해서 가공사업장 조성 시 반드시 설계에 그 과정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우 큰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
제품에 대한 컨셉 결정이나 시제품 개발 없이 먼저 가공 사업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거꾸로 그 가공 시설에 맞춰서 시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니 진행도 늦고 부족되고 빠진 장비 보충도 필요하고 또 필요 없는 구획이나 장비도 생겨서 비용 손실도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가 결정되면 시제품을 공정화하여 만들어 보고 또 토지 건축의 인허가 사항을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과 표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진행이 필요합니다. 상품화할 제품이 해썹 인증 의무 품목이라면 건축물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하고 사업장이 완료되면 설비를 도입하고 공정을 표준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해썹 등의 인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나의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며 이번 순서는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9년 현황으로 86개소가, 충남에서도 11개소의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식품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가공센터라면 농업인은 가공사업장이 없더라도 최소 투자로 체계적인 창업 교육과 코칭을 받고 내 가공품을 생산하여 소득할 수 있고, 기관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농해소득 활동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더불어 공동의 장소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토지 구입, 가공시설 구축 등 창업 비용 절감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창업 보육을 받고 판로처 등 안정이 되면 그 후 시행착오 없이 농업인은 독립 공간으로 창업을 하여 지속화하면 되는데, 농업인들이 종합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군별 다르니 절차와 기간은 문의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보육으로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한 예인데요. 저희 서산시에서는 100시간의 창업 보육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이 하나여 공동 가공센터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와 같이 전처리, 제조, 포장의 단계를 거쳐 15개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쌀, 생강 등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018년도부터 본격 운영되어 조청, 잼류, 음료 베이스, 분말류, 장아찌류, 액상차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연구 개발되고 상품화되어 판매 중입니다. 지역의 주요 작물인 쌀을 4만 평 규모로 생산하고 있는 서산 명가조청 농가인데요. 처음에는 쌀만을 이용해서 일반 조청을 생산하였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생강을 첨가하여 생강조청을, 또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구절초를 이용해서 구절초 조청을, 또 도라지를 재배해서 도라지 조청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주요 농산물인 쌀, 생강을 활용해서 간의 수작업으로 조금씩 만들던 생강 한과를 그 1개소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식품 제조업화한 사례가 그 시범 사업의 효과 확산으로 자생적으로 주변에 20여 개소의 사업장이 조성되어서 이 20여 개소를 생강한과 연구회로 조직 지도한 사례인데요. 전 생강한과 그 생산 농가에 생강 자동 슬라이스기를 도입해서 노동력과 시간을 8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도 있고요. 다음의 사례는 연간 2톤의 아로니아 재배 농장을 운영하며 아로니아 가공품 생산 판매를 적용해서 6차 산업 인증을 받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탄력을 받고 성장하고 있는 명간의 힐리 농장의 사례입니다. 제품화해서 판매도 하고, 이러한 제품을 농촌 체험 식체험 프로그램에 10분 활용해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농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농업인들이 그 농산물 가공업을 진행을 할 때 사업장 구축에 많은 그 초점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 설정이라든지 시제품을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진행이 거꾸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먼저 내가 해야 될 부분의 그 아이템을 먼저 설정하고 시제품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공정에 맞춰서 사업장을 구성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소비자의 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의 중요성 요구로 해썹 인증에 대한 그 필요성이 굉장히 또 높아지고 또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이 많은데요. 그것을 이제 농업인들이 진행을 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해썹 인증을 하지 않고 좀 내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 이런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그 식품 제조업의 분야가 있는가 하면 즉석 그 식품 제조업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좀 해썹 의무 품목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식품 제조업은 유통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지만 그 즉석 식품 제조업은 내가 이제 해썹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 유통을 할 때 뭐 직접 직거래를 한다든지 그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농산물 그 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서 창업 보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그 절차를 받아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 들어오거든요. 창업 보육 교육은 시군별로 대부분 연초에 이제 그 공고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긴밀하게 그 담당 선생님들과 그 뭐 문의를 해보신다든지 해서 공고할 때 그때 시점을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셔서 뭐 기초반, 뭐 심화반,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뭐 심화반이 끝나면 현장 뭐 실습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시점을 연초에 잘 맞추어서 신청을 하시고 기초 심화 과정을 잘 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내용을 다 전달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 부분은 앞으로 그 농산물 가공의 분야는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게 되는 분야입니다. 틈새 시장을 농업인들이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좀 공정이 좀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잘 이렇게 컨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소비 트렌드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건강지향적이라든지 뭐 당 첨가를 좀 낮춘다든지 쭉 설명드리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그 선택을 하셔서 적용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이템을 선정하고 시제품을 결정을 해서 공정한 다음에 사업장 구축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며칠 전에 그 가공 현장을 가보니까 매우 큰 그 사업비를 들여서 가공 사업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그 가공품에 대한 아이템 선정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그런 그 현장을 본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그 말씀드렸던 그 절차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이 창업 및 농촌자원 융복합 사업 또는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 기술 분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리스트인데요. 시군 여건이나 연도별 그 변동 사항은 있을 수 있으나 관심 있는 준비된 농업인이라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농업은 1차 농산물 생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2차 농산물 가공 분야는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3차 농촌체험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입니다. 이 시간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